지금부터 화제를 바꿔서 주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에 도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 어제 3,247을 찍었습니다. 3,249가 최고점인데 불과 얼마 남겨놓지를 않았죠. 오늘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3,24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만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상승 추세와 그 배경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접종이 이제 계속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에 따른 이제 소비의 회복, 그다음에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출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출 시장에 굉장한 호황, 이것들도 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깊었는데 그 우려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씩 희석이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돌아오고 기관들도 이제 순매수 어떤 행렬에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을 제외한 지난 며칠 동안 5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갖다가 이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경기 회복 추세, 상당한 이 수출 성과, 아울러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덜어지고 있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5월이라든가 6월이라든가 올해 들어와서 6개월, 5개월, 6개월 동안에 주식 또는 경제 이론으로 주식 시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AMC라는 미국의 극장가에 있는 그 주가가 5,800% 지금 떨어지고 하루에 98%씩 이제 오르는 부분들이 자, 여기가 무슨 재무제표가 좋고 채무가 적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단지 자기가 좋아한다는 부분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또 특이한 집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설명하고 지나서 한 몇 달 뒤에 돌이켜 보면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투자하시는데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6월 15일, 16일 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이제 또 방향성이 정해지고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고용 지수가 나옵니다. 내일 이제 노동부에서 나오는데 고용이 확대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느냐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데 4월 달에 고용 참사였거든요. 100만 명이 증가된다 그랬는데 26만 6천 명만 증가하고 끝났어요. 4분의 1 뺏기. 그때 그러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내일 오늘 새벽 내일 새벽입니다.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이거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윤석준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되는데 5거래일 동안 지금 굉장히 좋은 외국인의 투입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제한된 게 보면은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서 자기네 위안화 강세를 좀 줄이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중국 위안화하고 이 한국 원화가 120% 동조율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지금은 사고 다발 구간이고 방망이 짧게 잡고 치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 지표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 있고요. 6월 15일, 16일 날 FOMC 거기서 또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향후 한 10일간은 조금 더 현금 보유액을 늘리시는 좀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떤 그 최근 5거래일간의 이제 상승세가 우리 경제 내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에 의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아울러 어떤 중국의 위안화 등이라든가 여기와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 제가 좀 콕 집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미들의 관심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앞에도 삼성을 얘기하고 지금도 삼성을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10분의 1 이상이 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최근 반도체 호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제 8만 전자에서 9만, 10만 전자 언제 가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분명히 가는 건 맞는데 언젠가가 중요하죠. 9만 1,000원 저 최고가 할 때 1월 11일인데 그때 지수가 3,266을 장중에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뭐 3,200 넘고 3,240까지 오니까 아 여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9만 원 재진입할 때가 3,208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거 소위 말하는 상승 탄력을 얻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증시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계 자체가 이익률 내는 증가 속도가 다른 업계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잘 아시지만 반도체에 뭐 수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해서 재고가 없다 그러는데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족이 이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를 써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의 영향으로 해서 메모리 수요가 또 확 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장에서 읽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뭐 전망과 굉장히 짧게 끝나겠다는 전망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뭐 이제 목표치라는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92,000원에서 105,000원 정도의 지금 레인지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 증권회사들은 조금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들은 한 11만 원까지가 지금 목표가로 좀 정해놓고 있고요. 11만 원, 12만 원 정도 가는데 삼성전자 네. 길게 가셔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거는 사고 파는 주식이 아니라 조금 장기 보유하셔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냥 갖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워낙에 덩어리가 커서 말인데요, 고모님.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27%까지 시총 27%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21%, 23%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눈멀 때가 많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고 반도체가 들어서 삼성전자 올라오면 주식이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안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3개월 정도는 지수 복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개별적인 기업의 실적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잘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전문가보다는 좀 조금 덜 하시니까 제일 편한 게 지수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의 실적만이 지금부터는 진검승부의 무기지 절대로 큰 지수 쫓아가시는 그런 투자들은 ETF를 뭐 들어가시면은 괜찮겠지만 그 전에는 그걸 갖고 밑에 있는 하위의 종목을 가시면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은 지금 뭐 3,300선에 갇혀 있는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탈출이 가능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들은 보통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어요. 뭐 3,700 정도까지 간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의 주장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점쟁이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네. 거고요. 다만 이제 투자가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유동성의 축소, 유동성의 고갈을 이제 좀 염려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미국이 어쨌든 뭐 양적 완화를 갖다가 한 번에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점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그 과거처럼 막 공짜돈을 뿌려서 개인의 호주머니에 주머니에 집어넣어 주는 식.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 네.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팬데믹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런 상황들은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죠. 개인들의 어떤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지금 조금씩 좀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올라간다고 돌파한다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지난해 연말이라든지 올 초처럼 뭐 폭발적인 장세를 기대하는 거는 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